첫 순서는 사피 사무국의 김도형 그룹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피 선발부터 취업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형 그룹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사피 취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피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사피에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피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지 그런 것들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사피 이런 거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피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이 주관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피는 전국에 총 5개의 교육장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신 이 역삼동에 있는 곳이 서울 캠퍼스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광주에, 구미에, 부울경까지 전국에 총 5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모두 동일한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인프라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피는 기본적으로 총 12개월, 1년짜리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피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개월은 기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텐데요. 첫 5개월 1학기는 기본 교육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첫 번째 상반기 잡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취업 준비, 해외 연수, 계절 학기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5개월은 2학기 심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하반기 좌표에서는 실제로 기업들과 면접을 하고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웹 인베이디드,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기본적인 코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심화 과정은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사피를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학습 시간이 많습니다. 학습 분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비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부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피 12개월 동안 총 1600시간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지친 마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피 미덕 행사 같은 다양한 이제 즐거운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 또 이미 1기부터 8기까지 사피에 이제 교육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피 동문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이나 모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피를 통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수료생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선배들과의 대화를 하는 등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 막상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거나 IT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피에서는 취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맞춤형 채용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딱 입학을 하시게 되면 모두 다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담당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도 클리닉을 해주고 면접을 보는 방법도 안내를 해줄 것이고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면 합격의 확률이 높을지도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기업이 진행하는 면접의 형태라든지 질문 유형 같은 것들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연습도 시켜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채용 지원 서비스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은 기업들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직무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피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미 사피가 6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수료하고 나서 기업들에 입사한 후에 기업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피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사피에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채용 설명회도 하고 여러분들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성과들을 숫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피 학생들은 수료한 기준으로 82%가 지금까지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료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숫자이고요. 수료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학생들만 비교하면 90%가 훨씬 넘게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도 대략 한 800여 개 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네카라쿠베 당토직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사피 선배들이 취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피는 우수한 교육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 박람회 때 연간 기준으로 약 한 250여 개 기업이 찾아와서 여러 학생들의 지원서를 직접 확인하고 면접도 보고 채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연중 수시로 채용 설명회를 하러 옵니다. 오로지 사피 학생들만을 어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비전,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사피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어떠한 우대 혜택을 주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로지 사피 학생만 가지고 채용 전형을 하는 특별 전형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사피 학생들한테는 서류는 무조건 통과 이렇게 해주는 기업도 있고 면접 시에 특별히 가점을 주는 기업들도 있고 코딩 테스트를 아예 면제해주는 기업들도 있고 혹은 사피 교육기간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약 한 130여 개사가 사피 교육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대체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어디냐, 조그만 IT 스타트업만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좋은 기업들이 그런 혜택들을 사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돼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만약 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기업들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피 학생이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피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전공, 비전공 가리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추후 좋은 개발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고 사피의 어려운 교육 과정들을 끝까지 다 완수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주말 학습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들이 누구나 다 선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사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원서 접수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일정 수준이 돼서 통과가 되면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을 보게 됩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해서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을 치르게 될 거고요. 마지막 면접에 해당되는 인터뷰를 12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은 오늘이죠. 여기 지금 서울에서 모집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광주, 대전, 부산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이렇게 모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원서 접수는 10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피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만 29세 이하여야 되고요. 학력은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 확정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사피 1기부터 8기까지 입학한 학생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다 들어와서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직 여부는 좀 중요합니다. 사피는 미취업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현재 혹은 입학하는 현재
미취업자여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뷰에부터 본교육 시작일 전까지 기본적으로는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타 사항으로는 교육 시작일에 반드시 교육 입과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 중이거나 혹은 여행 중이거나 이래서 교육 시작일 날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후에 1년 동안 사피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 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5개의 캠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교육장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역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된 상태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부터 11월 7일까지고요. 지원서 작성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원서 작성을 위해서 필수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졸업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학력사항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이력이 혹시 있다면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서 접수를 다 끝내고 나면 에세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세이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 과거에 어떤 공부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에세이 작성하시고 나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들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생들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나중에 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적성 진단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CBT 기반으로 본인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적성 진단 전공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전공자들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CBT 기반으로 집에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볼 때 언어는 파이썬, 자바, C, C++ 등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면접의 절차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전공한 학생들과 비전공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차별을 두면 안 되고 불리하게 조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항으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IT에 대한 관심도, 일상생활에서 IT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T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런 사고력, 추리력,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그런 열정들이나 학습 의지들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소프트웨어 전공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있는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피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개발자로 혹은 IT 인재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피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피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실제로 사피 9기 학생이 돼서 이런 좋은 혜택들 다 받아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피 전반적인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도영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죠? 사피 소개를 들으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저희 마지막 코너에 질의응답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사피에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사피 수업 맛보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피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알려줄 삼성전자 강대범 프로님과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네 분의 교육생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범 프로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사피 교육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강대범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생 네 분도 지금 바쁘실 텐데 참여를 해주셨어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7기 교육생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는 생물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였고요. 사피에 입과해서는 1학기 때 파이썬 트랙 수료했습니다. 제가 2학기 되어서는 계속 프로젝트에만 열중을 했었는데요. 이런 자리에도 와보고 또 예비 지원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캠퍼스 8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했고 찐 문과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피 7기 임진경입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하였고요. 전공자로서 1학기 때 인비디드 트랙을 이수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관련해서 Io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9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피 7기 교육생 박수현입니다. 대학생 때는 컴퓨터학을 전공을 했고 자바 트랙을 이수했습니다. 현재 재밌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비 9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마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피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강대범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도영 그룹장님께서 좀 이제 전반적인 사피 전체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피에서는 뭐 적성 진단, 뭐 문제 출제라던가, 그 다음에 사피랑 관련된 시스템 기획이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만.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피는 이제 1년 과정인데, 사피의 전반부인 5개월은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은 것처럼 웹 풀스택 개발의 기본, 그리고 사피에서만 볼 수 있는 알고리즘,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이렇게 알고리즘 수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기획을 하면서 거의 이제 좀 있으면은 한 10년이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알고리즘 교육을 했던 그 노하우를 다 사피에 가져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고리즘 특화된 교육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가 여러분들이 겪을 거지만 1학기는 좀 간략하게 마치고 사피의 거의 꽃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2학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운 어떤 지식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험 학습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3번을 처음부터, 기획부터 마지막에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서비스 형태까지 정말 풀스택으로 개발해보는 경험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 하면은 현업 가서 문제 없다. 약간 이건데, 현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현업에 가면은 뭐 선배들도 많고 이제 매니저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현업 가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보통 2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빼고 용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인 거죠.
그 용어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3번의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번의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는 공통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피에 들어오면서 혹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 텐데. 하지만 난 만들 줄 몰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공통,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인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혹은 나는 뭐 인베디드를 조금 아니까, 하드웨어를 좀 아니까 하드웨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정, 프로젝트가 공통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줄 알게 됐고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는 약간 익숙해졌으니 뭔가 그래도 내가 요즘에 핫한 기술 하나는 좀 가지고 가보겠다. 그게 이제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학습을 해서 뭐 어떤 논문이나 뭐 굉장히 핫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직접 학습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활용만 해볼 수도 있고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피 자체에 토큰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사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피 코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 아마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사피 토큰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NFT를 뭐 만들어 본다든지 뭐 거래를 해본다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IoT 제어라고 해서 스마트홈이나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좀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좀 테스트도 해보고 뭐 각종 센서의 값을 뭐 입력받아서 뭐 출력해보고 자동차도 굴려보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사피에 들어올 때 가졌던 뭐 꿈이 있을 겁니다. 개발에 대한 꿈. 그걸 마지막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게 마지막 자율 프로젝트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여태까지 배운 거를 총 망라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은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좀 그러면 사피를 맞추면 대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교육생분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제가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리틀 트래블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린 왕자라는 책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핫한 트렌드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환경에서 어린 왕자를 주제로 실제로 어린 왕자 책을 거기서 느꼈던 감정을 메타버스 안에서 느껴보겠다. 이렇게 했던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거 발표를 이렇게 듣는데 와, 이건 진짜 뭔가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동심으로 좀 돌아가고 잊었던 거를 좀 알게 해주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어린 왕자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메타버스를 한 번도 안 했던 교육생 분들이 7주 만에 구현을 해서 발표까지 멋지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고 유니티나 뭐 이런 기술을 하나도 몰랐던 친구들이 7주 만에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마음이 따뜻해진다기보다는 뭐 세상에 약간 따뜻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만들었는데 상상 놀이터라고 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활동이 굉장히 좀 적다고 해요. 원래 애들은 굉장히 뭐 좀 활동적인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게임이 막 너무 오락성이 짙으면은 좀 이렇게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우주에 대해서 알고 뭐 환경에 대해서 알고 뭐 다 단어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를 무려 삼성전자의 포터블 프로젝터인 프리스타일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실제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실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시연까지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6주 만에 이거를 구현을 했던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상놀이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또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거야? 라는 뭐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지?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사피 유튜브 헬로우 사피에 게시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와, 7주간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영상으로 본다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창에 헬로 사피 검색하셔서 영상도 확인하시고 좋아요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강대범 프로님과 교육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3번을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프로젝트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젝트로 꼽히게 되면은 선정이 되면 발표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수당 저희가 1150명을 뽑으니까 115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런 발표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박수 없네요. 와, 네. 아직 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0명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그걸 또 굉장히 멋지게 해냈다는 게 또 대단한 일인데 혹시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링 님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프로젝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SS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SSDC는 삼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약자로 삼성전자와 연계를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로 알려진 MX사의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스마트 띵스 기기들을 제어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이 스마트 띵스 기기와의 그런 호환성 그리고 확장성의 높은 평가를 받아서 1등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1등 프로젝트. SSDC면은 사실 삼성전자에서 국내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중에서는 제일 큰 대회입니다. 와, 그 외에는 해외에서밖에 진행을 안 하는데 거기서 발표 기회를 지금 얻어서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또 잘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번에 발표하면서 받았던 뭐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오, 뭔가요? 너무 좋은 상품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이게 뭔가요? 지플리포인데요. 최신 거 맞죠? 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열어드리면 되나요? 네, 잘 동작됩니다. 네, 잘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품도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분한테 저희가 드리는 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소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플랜티넘인데요. 플랜티넘이란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최고 등급을 뜻하는 플래티넘의 합성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분의 반려식물을 자동으로 케어해주는 IoT 기기와 이러한 식물들을 분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결합한 Io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진행한 플랫폼인데요. 저희의 서비스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웹사이트인 플랜티넘입니다. 플랜티넘에서는 여러분이 IoT 기기에 등록한 화분, 식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식물들을 이러한 사이트에서 분양하고 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IoT 기기인 스풀인데요. 스풀은 여러 센서들을 부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여러분의 화분, 식물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종합적으로 살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IoT 기기와 웹 플랫폼을 결합하여서 식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통특화 저희가 자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통대 요 정도를 만듭니다. 공통대. 첫 번째 프로젝트. 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와.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제공한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뭐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죠. 사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팀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 컨설턴트님과 코치님들이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컨설턴트님께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코치님들께서는 저희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슈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사피에는 3D 프린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와. 알고 계셨군요. 네. 여기 바로 멀티캠퍼스 10층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인베디드 반에는 인베디드를 위한 IoT 키트가 따로 제공되기도 한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사피는 이러한 컨설턴트님들과 IoT 키트, 3D 프린터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기 사피 직원 아닙니다. 네. 혹시 직원처럼 거의 뭐 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혹시 박세현님도 혹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장 좌측에 보이는 출입관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진행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얼굴 인식과 마스크 인식, 크게 두 가지의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무거운 기계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더 나아가 스마트폰까지 카메라와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은 비용 없이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컨설턴트님과 코치님, 그리고 현직자의 멘토링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저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삼성 저희 S1이라고 이렇게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탐내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한 5억 정도 주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 정도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기시랑 이제 지라같이 굉장히 특히 지라는 굉장히 좋은 사피에서만 제공하는 다른 교육 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프트웨어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거를 좀 김혜린 교육생님이 해줄 수 있을까요? 사용 경험을? 네. 우선 저희는 협업 툴 중에 이슈 관리 툴이었던 지라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지라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지를 미리 설정을 해두고 그다음 서로 저희 팀원들 간의 이슈들도 확인을 하면서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나 혹은 번다운 차트로 우리 프로젝트가 얼만큼 진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프로젝트에 유용한 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끼리 뭔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상상해서 얘기 나왔던 게 있는데 처음 지금 그냥 제가 질문해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피 이제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꽤 이제 많은 시간을 지금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이 보내셨는데 아마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뭐가 굉장히 교육생분들 입장에서 기억에 남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먼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SSDC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우수교육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경험이었는데 직접 삼성전자에 계신 멘토님들의 지도도 받고 또 저희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이 이제 오픈소스로도 배포가 되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경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SSDC 발표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11월 16일에 SSD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박수. SSDC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나름 삼성의 기술의 총정화를 전날 발표도 많이 하고 외부 기업에서도 발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프로젝트 얘기만 하다 보니까 1학기 지금 회장님이신 그 김민경 회장님이 할 말이 지금 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1학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사피데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피데이가 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피데이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반별로 이제 자치회가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입니다. 저희 반은 초반에 아무래도 어색하고 서먹했던 기류를 풀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발자에게는 협업이라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반은 마니또 이벤트를 진행해서 모르는 분들과도 좀 말을 해보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친해지는 그런 친목의 시간을 다지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직함인 것 같은데 혹시 높은 분 같아요. 주요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은 제가 서울 캠퍼스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각 캠퍼스에는 각 회장분들이 다 계시는데 저희 서울 캠퍼스는 22개의 반 그리고 500여 명의 학생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럽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회장이 하는 일은 요즘은 좀 비대면인 게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약간 명예직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자치 회의라던가 아니면 행사 같은 거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육생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뭐 스터디도 조직하고 저런 사피데이를 다 사피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장단이나 임원분들이 준비를 해서 뭐 퀴즈쇼도 하고 그럼 굉장히 귀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즐겁게 하고 저번 사피데이 때는 저희가 또 이모지 퀴즈라고 해서 이모지로 노래를 맞추는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전투력이 불타게 되는 게임이라서 저희만 모두 즐겁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런 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1년 동안 사피에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리더십도 발휘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리프레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새벽 4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공부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민경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를 좀 묻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자율 프로젝트를 할 시기거든요, 이 학기분들이. 혹시 자율 프로젝트는 뭐 하고 있는지, 뭔가 제가 김혜림님한테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김혜림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학기가 거의 끝나가서 마지막 프로젝트, 자율 프로젝트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껏 웹 기술만 배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주제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 대면 모임과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이에요? 그냥 아까 전에 말할 때는 저한테도 안 말해주더니 여기 친구들 있다고 지금. 아까 전에는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프로젝트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예 보안이다, 이거는. 근데 여기 좀 친구들 보니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자율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박세현 님이 제가 소개해 한번 주실래요?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삶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 소소한 재미와 더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도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대회비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갤럭시 워치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갤럭시 워치를 뭔가 이용. 반응이 없어 지금. 저게 갤럭시 워치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더 좋은 모델로 새로 받기로 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네, 갤럭시 워치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율 프로젝트에서는 교보제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프로젝트 앞에 자율이라고 단어가 있는 만큼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 혹은 나만의 아이디어를 뿜뿜 뽐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갤럭시 워치로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 부럽습니다. 갤럭시 워치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교보제 지원하니까 저희도 생각났는데요. 저도 특화 프로젝트 때 현업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화 프로젝트 때 자율주행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시뮬레이터 내에서 실제로 자동차들에게 저희가 직접 센서를 부착하고 이에 따라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고 판단하여서 그 데이터를 받아오아서 가공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서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자동으로 주행하도록 만드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사피에서는 현직 개발자 두 분을 모셔가지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자율주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자꾸 이렇게 사피 교보제 뭐 자랑을 하니까 제가 좀 낯뜨거운 감도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교보제를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1000명이 되는 그 교육생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피에서 뭐 이거를 해라 이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그걸 잘하는, 잘 수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교보제를 제공해주고 시스템을 제공해줘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씀만 하다 보니까 우리 8기에 민경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아직 8기라서 저는 1학기 커리큘럼상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장고를 끝마치고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주 중에 수요일에 1학기 가장 큰 행사인 사피 미더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믿어. 여러 셀럽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오라강 이벤트라고 있는데, 약간 율동, 춤 같은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은, 이제 1등 상품이 무려 갤럭시 워치라는 소식을 들어서요. 저도 하나 제출하고 지금 1등 상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싸서 못 샀는데. 댄스까지 끼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젝트 하기만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다들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세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사피에서의 경험이 값져서 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사피 내에서 진행을 하는 취업 특강에도 참여를 하고 담당 컨설턴트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이력서, 자소서, 면접까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취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거를 이력서에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후에 몇몇 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인터뷰 요청으로 오기도 해서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와, 이것은 뭘까요? 벌써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건가요? 부럽습니다. 아까 잠깐 무대 뒤에서 들었는데 우리 혜리팀이 금융권 취업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는 신한은행 사피 특별 전형으로 취업 전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소개도 첨삭받고 또 무엇보다 모의 면접 서비스도 받았었는데요. 그 덕에 서류 합격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면접도 잘 보고 왔습니다. 와, 말로만 듣던 기업 무대 특별 전형 그 혜택자가 여기 있었네요.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진경 님도 한번 제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사실 이번에 취뽀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취업. 네. 저는 이번에 항공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이번 9기 모집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사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업 활동은 먼저 담당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는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피에서는 각 반마다 취업 컨설턴트님을 담당해 주시는데요. 그런 컨설턴트님과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도 하고 또 공채 시즌에는 같이 면접 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런 취뽀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사피에 오셔가지고 컨설턴트님과 함께 미팅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와, 대단한 지원을 받으셨네요. 자, 이렇게 수료도 하기 전에 취업을 하셨다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직 1학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민경님이 앞으로 2학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직 1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2학기 프로젝트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그런 선배님들, 취업도 잘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업 준비도 함께 자소서도 열심히 써보면서 또 2학기 프로젝트를 어떤 거를 할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경님의 계획 하나하나씩 다 이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앞으로의 계획과 또 다짐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이 듣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생분들, 우리 세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가까운 목표로는 남은 기간 팀원들과 함께 즐겁고 열정적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열정을 가진 학우들과 하고 싶은 개발을 이제 기획부터 배포까지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저도 진경님처럼 원하는 기업에 취보를 하기 위해 개발 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취업을 하긴 했지만 아직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마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완성된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1학기를 거의 끝나고 2학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학기 동안 쉼없이 달려온 만큼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을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1학기도 잘 마치고 2학기도 재밌게 프로젝트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선은 지금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율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금융권 취업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 IT 전문 개발자를 목표로 열심히 학습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융 IT 개발자가 된 혜림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손을 좀 번쩍 들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뒷자리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좌석에 우리 남자분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대 쪽이긴 한데 코딩 쪽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결국 취업하려고 교육을 듣는 거고 타 과정에 비해 사피가 뭐 금융권이나 핀테크 쪽 진입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또 금융권에 취업하려면 SSDC 수상 정도는 해야 가능한 건지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는 벽이 얼마나 큰지가 궁금한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피가 실제로 금융권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네, 강대만 프로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국내에는 5대 은행이라는 기업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 5대 은행에 제일 많이 취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거의 굉장히 많은 사피 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비전공자, 전공자를 사실 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피를 와보셔야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됐을까요? 사피인으로서의 남다른 자부심, 혹시 또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혜림님. 네, 저는 이제 비전공자였고 1학기 반 사람들이 있어서 1학기 반 사람들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25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미 3명이 다 은행권으로 취업을 했고요. 저도 지금 신한은행 이렇게 전형 진행하고 있고 뭔가 비전공자들이어도 은행권에서의 사피 취업은 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우리 뒤쪽에 우리 가운데 여자분 가장 빨리 손 들어주셨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어떤 분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입니다. 혹시 비전공자로서 노 베이스로 시작하셨는지 서피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공부하셨는지, 네, 혜림님. 네, 우선은 코딩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처음 파이썬 공부 시작을 했고, 헬로월드 자체를 여기 와서 처음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피 입과하기 전에 무슨 공부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코딩 관련 경험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민경님?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생겨서 AI 이쪽을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딩 없이 뭔가 기본기 없이 AI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체감하는 그 벽이 너무 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쪽 어떤 그 개발을 좀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걸 알아보다가 사피에 지원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든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라든지 사피를 정말 추천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2부의 수료생과의 대화 시간에서 Q&A 시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생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훈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피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자이고 기본 과정을 학습했고 지금은 심화 과정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학습을 하면서 대학과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개발자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9기 교육생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넘치네요. 네, 이어서 우리 진경님. 네, 사피는 제게 북극성과 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성은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피를 따라서 원하는 길을 걷고 있듯이 여러분도 사피에 오셔서 쉽보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 9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제가 입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예비 9기 분들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과 출신,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출신에서 이렇게 처음 개발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막막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저랑 같은 입장이신 분들, 문과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사피는 좋은 등불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모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저는 비전공자 지원자이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짜 생 노베이스였습니다. 뭐 헬로월드 처음 찍어본 것도 말해 뭐해, 뭐 파이썬, 자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었는데도 우수교육생 선발되고 삼성전자 연계 프로젝트 하고 이제 또 삼성 개발자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피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만 하신다면 이런 기회 그리고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교육받느라 바쁜 와중에도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료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교육 이후에, 수료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수료생분들과 김도영 그룹장님 그리고 강대범 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직장인이라 연차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신입사원인데 그쵸? 오늘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 사피에 대한 애정이 뿜뿜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자 어디에서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시는지 우리 희은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5기 수료하고 지금 스마일게이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권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전 캠퍼스에서 5기 전공자반을 수료하고 지금은 토스뱅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5기 인베디드 트랙을 수료한 강리정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쟁쟁한 기업들에 취업을 하셨네요. 그 노하우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 수료생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피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도영 그룹장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사안 7가지를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 경쟁률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어디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피는 5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지역별 경쟁률 정확하게 오픈 못하지만 5개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졸업 예정자로 지원 후 졸업이 불가능하면 퇴소 조치하나요? 네, 안타깝지만 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온전히 사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사피 9기 교육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 자격의 만 29세 이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9기는 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93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사피 교육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사피 교육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피는 매월 100만 원씩 교육 지원금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네, 다음 5번째 질문. 사피 우대 기업의 혜택은 반드시 1년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마다 우대 조건을 주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전공, 비전공 취업률 차이가 있나요? 아까 요 전 타임에 다 들으셨죠? 전공, 비전공자 취업률 차이 거의 없습니다.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피 교육을 받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만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개발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 개발자로 취업하진 않습니다. IT 기획자나 영업 어느 직무로도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이 제한에 걸려서 제가 사피를 지원 못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프로님 스피드 퀴즈 진행해 주시죠. 네, 저한테는 질문을 10개나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큰데 조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기 수업은 대면 수업인가요? 네, 사피 7기랑 8기가 10월 24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9기는 당연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딩 테스트의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삼성전자에서 알고리즘 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사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등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 볼 때 문제별로 다른 언어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는 2문제 나오는데 지원하는 언어는 C++, 자바, 파이썬입니다. 문제별로 어떤 언어로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그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기준으로 D1, 난이도가 D1부터 D8까지, DA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1부터 D3까지 보시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천천히였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네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 코딩 테스트의 경우 점수만으로 평가하나요? 코드의 구성도 함께 보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면은 저희가 샘플 인풋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샘플. 그 샘플 말고 숨겨져 있는 히든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히든 테스트 케이스까지 다 채점을 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에 맞은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코드의 구성은 안 본다는 말이겠죠. 소프트웨어 전공과 소프트웨어 비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걸 왜 물어보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컴퓨터 공학과 학과의 전공학점 있잖아요. 전공학점. 그거를 보통 한 35학점 정도 내외로 들었으면 전공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비전공자로 지원 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피에서는 불이익이 크게 있지는 않는데 살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쉽게 살다가 쉽게 거기까지 가겠죠. 네. 비전공자인데 코딩 테스트를 보고 싶습니다. 전공자로 지원해도 되나요? 이건 반대의 경우죠. 네, 환영합니다. 네, 트랙이 4가지인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처음에 지원하실 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쓸 겁니다. 그 지망을 가지고 분반 테스트를 하고 분반 테스트를 하면은 나중에 이게 근데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미 분반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시험을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잘하면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우기기 전략으로 가보겠다. 그러면 어렵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고요. 23년 2월 졸업 예정자인데 계절학기를 수강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이제 김도영 그룹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절학기 수강 여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업에 풀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빠지면 본인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참여 가능한 분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정말 핵심만 쏙쏙 빠르게 잘 흡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료생분들과 Q&A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각자 우리 사피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원생 때 이제 V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는 기획자였어요. 근데 함께 이제 개발해 주셨던 개발자분들이 코딩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미래에는 꼭 IT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경원님은? 네. 저는 전공자 출신인데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개발 분야로 갈 건지를 결정을 못 했었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친구가 저보다 악기수 사피를 다녔었는데 저에게 여기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리정님도? 네, 저는 전자공학부 출신인데요. 대학교 시절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코딩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졸업 후에 좀 막연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사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사피를 알게 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달랐지만, 사피로 모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번 국위는 모집 절차 중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전공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코딩 그 테스트라는 걸 보게 됩니다. 코딩 테스트를 컴퓨터 기반으로 실제로 본인이 코딩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난이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D1에서 D3의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지배를 해야겠죠.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지배했다 정도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비전공자분들은 코딩을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좀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그 김혜림 이제 교육생님이 있는데, 노베이스 분들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노베이스 분들은 훨씬 짧은 지문의 문제를 보고 그 짧은 지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컴퓨터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답을 도출을 해내는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도 역시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메모해 두시고 아직 회원가입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비전공자도 과연 사피 진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비전공자 출신이었던 우리 희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앞선 그 교육생님처럼 저도 코딩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피에 들어와서 헬로 월드를 처음 찍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지금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 프로님이나 컨설턴트님 그리고 교육생분들께 많이 질문하고 많이 이제 함께 복습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사피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판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자, 아까 들어보니까 사피 취업률이 무려 82%나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정말 자랑할 만한 혜택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서비스였는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서비스는 어떤 거였는지 한번 우리 리정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서도 면접 컨설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피에 들어와서 처음 최종 면접까지 가보게 되었는데요. 네, 컨설턴트님께서 좀 예상 질문 리스트도 자세하게 꼽아주시고,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준비를 했더니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면접 컨설팅이라니 정말 대단한 혜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도윤 그룹장님이 보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리정님께서 그 컨설턴트 분 도움 많이 받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컨설팅 해주셨던 컨설턴트 선생님 저 뒤에서 흐뭇한 모습으로 또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본인이 취업에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셨네요, 현장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 입학할 당시부터 수료하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전담 컨설턴트님이 끝까지 도움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열렬히 구애하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우대 조건들을 걸고 사피 교육생들을 만나러 직접 이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피는 교육과정은 1년이지만 수료하고 나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1년 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 조기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지만 수료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 수료 후에도 계속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료 후에 1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 정말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참석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거 지금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많이 들어주셨던데 혹시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또 아까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앞에 계신 남자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가 오는 동안 박수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교육이 다 끝나기 전에 일찍 취업이 돼서 사피를 나갔는데 막상 가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컨설턴트 분이 지원을 해주시나요? 한번 취업이 됐던 인원을. 민감한 질문이네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A라는 기업에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 A라는 기업에서 나오겠다는 학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사실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당 컨설턴트님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여책 한 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계속 지원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담당 컨설턴트 통해서 여러 가지 채용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너무너무 좋아요. 또 우리 어떤 분? 네, 우리 앞에 계신 빨간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비전공자로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비전공자 학생들이 전공자 학생과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는 어떠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이제 주었을 때 학생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PT를 하거나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기업에서 채택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려 두 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자, 비전공자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팀을 꾸릴 수 있는지 물어주신 거죠. 네, 이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2학기 프로젝트 팀들은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섞이게 되고요. 완전 전공자나 아니면 비전공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섞였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전공자 분들도 비전공자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반대로 비전공자 분들도 전공자 분들에게 많이 배울 게 많아서 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 섞여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군요. 우리 리정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율 프로젝트 때 실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요. 기업 연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 측에서 어떤 명세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을 해주세요라고 그 명세서들을 보고, 그래서 팀을 꾸려서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선발이 되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연계 프로젝트는 명세서를 보고 선발이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더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우리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온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실 때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섞여서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비전공자의 경우도 열심히 학습을
했겠지만 기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서 전공자가 백엔드를 담당하고 비전공자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조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웹을 통한 서비스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결과를 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듣다가 까먹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할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네. 부분이었죠. 네. 네.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희은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2학기 때 3개 프로젝트를 모두 같은 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모두 전공자분인 3분과 이제 비전공자 3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자분이나 비전공자분이나 이런 전공에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백엔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백엔드를 진행하시고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를 희망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전공과 상관없이 희망하면 스택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프로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비전공자나 전공자 간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팀을 구성할 때 본인이 뭘 희망하는지를 보통 저희가 써서 팀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친구들끼리 6명을 만들어서 너는 뭐 백엔드 나는 뭐 프론트엔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치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듯 프론트엔드 개발자 구합니다. 뭐 백엔드 개발자 구합니다. 본인이 뭐 백엔드를 희망하면 거기다가 백엔드라고 쓰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프론트를 써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본인이 해보기를 원하는 거를 좀 바꿔가면서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본인이 도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스택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웹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한 서비스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죠. 혹시 답변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 수료생분들 중에? 그렇다면 우리 리정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공통 프로젝트 때 IoT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냉장고에 어떤 그 음식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이제 유통기한 관리할 수 있는 IoT 기기를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IoT 프로젝트 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제조업으로 취업하는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앞에 계신 노란 후드티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 출신이고요. 일단 질문 드리기 전에 이런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제가 비전공자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공자분들은 자바 수업을 듣고 비전공자분들은 파이썬 수업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비전공자 출신이지만 자바 수업을 듣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전공자이지만 자바 전공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 저희 8기부터 자바 비전공이라는 트랙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전공, 자바 비전공, 파이썬, 임베디드 모바일. 우리가 4개 트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2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바 비전공은 서울이랑 대전에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공자도 자바를 들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가운데 검정색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있어요. 네, 중앙으로 빠르게 달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어떤 분께 듣고 싶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강대범 프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혹시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비전공 자바반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피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파이썬으로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본 다음에 자바 비전공반으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혹시 비율은 서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바 비전공 같은 경우에는 8개 이제 처음으로 생겨서 8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2개 반 50명, 대전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처음에 자기가 이제 지망을 하겠죠. 지망을 해서 그 분반 테스트를 합니다. 지망한 거에 맞춰서. 근데 거기서 시험을 잘 보면 그 분반으로 가고 시험을 못 보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본 분반에 가게 됩니다. 기본 분반이 비전공자면은 파이썬반으로 간다는 의미고, 그런데 파이썬반에 가서 엄청 내가 또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그 트랙 변경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방금 이제 그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9기에서는 그 비율이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확대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죠? 좋습니다. 네, 또 이어서 네, 우리 하얀색 옷 입으신 분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희망하는 전공자입니다. 이번에 혹시 안드로이드반이 구미의 모바일 트랙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 국에는 신설될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분반 테스트 이후에 만약에 안드로이드 반이 모바일 반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후에 또 다시 모바일 트랙으로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모바일 트랙 신설 계획이 있는지,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앞에가 조금 애매모호해 보긴 한데, 구미에 일단 모바일 트랙이 있는 거는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네, 구미에 모바일 트랙이 있고, 만약에 모바일 트랙을 본인이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트랙 변경을 통해서 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6개월 동안 모바일 안 했다고 내 인생이 거의 그만큼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2학기 때 모바일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조금 더 학습해서, 물론 이제 다른 거를 배웠겠지만 약간은 대동소이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 개발 프로세스 상으로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해서 모바일 프로젝트를 2학기 때는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바일 트랙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2학기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우리 뒤에서 또 손을 높게 들어주셨어요. 네, 우리 검정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빠르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피를 알게 된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만큼 전반기 1학기 교육 과정에서 단순히 혼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공부할 때 뭐 특별한 점이라든지 다른 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네, 이 부분은 우리 희은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1학기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그 과제를 또 제시를 해주시고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지원을 해주십니다. 동기간에서 함께 이제 크로스로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코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피에 들어와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우리 저 뒤쪽에서 또 크게 손을 높게 들어주셨어요. 뒤쪽 중앙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입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비전공자도 이제 SW 테스트를 볼 때 이제
코딩 테스트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혹시 둘 다도 볼 수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비전공자가 둘 다 지원 가능한지 우리 강프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말하는 그 비전공자의 수준이 뭐 아예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인문계나 상경계면은 CS 지식이 좀 부족하실 거기 때문에 비전공자로 보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보통 비전공자는 이공계 쪽, 이공계 쪽에서 수학이나 어떤 엔지니어링 수업을 좀 들으신 분이 코딩 경험만 부족할 때, 그럴 때 MMO 할 때 지원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고, 웬만하면은 비전공자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둘 다는 불가합니다. 네, 둘 다는 불가하고 비전공자 테스트를 지향한다,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혹시 죄송한데 네? 그 쿠폰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프티콘 하나를 저분한테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자세 쿠폰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스태프분께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네,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쿠폰 얘기 들으니까 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앞쪽에 계시면 가장 빠르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수원에서 온 전공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아까 전에 면접 관련해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질문이 좀 다르고 전공자는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지식을 묻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공자 면접에서 CS 질문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거 먼저 면접 문제 유출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이 뭐 그렇다고 이렇게 CS 관련된 것도 나올 수는 있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범용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뭔가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해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개를 더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서버를 어디다 구축했냐, 뭐 이 기술은 뭘 사용했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비전공자분들은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관심사 위주로 아무래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료생분들은 실제로 면접을 봤잖아요. 야, 그 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살짝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전공자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것들도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 전공 질문 외에도 이제 협업 관련 질문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CS만 물어본 건 아니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너무 CS적인 지식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번에는 저쪽 가운데 중앙에서 우리 여자분 손 높게 들어주셨죠? 네.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전공자이고요. 혹시 웹 과정을 배울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좀 주요하게 배우는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웹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우리 실제로 웹 과정을 들었던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원님. 이게 전공자 반과 비전공자 반의 트랙이 조금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공자 반 기준으로 프론트는 뷰를 배웠었고 백엔드로는 이제 스프링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네, 이번에는 저기 중앙의 앞쪽에서, 네, 손을 높게 지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중앙에 여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입니다. 수료 후 세 분 다 기업에 취업을 성공하셨는데 기업에서 비전공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융합일지 아니면 뻔하지만 전공자에 부합하는 개발 역량일지 기존의 개발자에겐 없는 신선함일지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면접을 봤던 우리 세 분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수료생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기프티콘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질문을 2번 해주신 분이 2명 계세요, 지금. 네. 지금 방금 전에 질문해주신 분하고 요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 남자분. 두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답변하세요. 네, 제가 비전공으로 취업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업에서 뽑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로 지원을 했었고 현재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지식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전형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역량은 충분히 갖춰야 하고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로서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융합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어학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떤 전공인지 상관없이 본인 전공을 녹여서 함께 이제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취업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전공자로서 융합력을 좀 강조해 주시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추가 질문. 네, 이번에는 우리 스텝 앞에 계신 분. 대신에 마이크가 멀리 있었군요. 네, 마이크 빨리 전달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전공자분이실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학과가 융합학과여가지고, 이게, 이학사로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전공자로 지원을 해야 할지, 비전공자로 지원을 해야 할지, 이게 워낙 그 두 개의 전공 필수 과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 학과가 융합 학과를 나오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융합이면은 뭐 정확하게 어떤 전공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학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과목은 뭐 전공자 과목이라고 이제 보고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관련된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점들을 좀 세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절대 공학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35, 40 학점 정도가 나오면 본인은 전공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노란색 후드티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됐는데 앞에 분들이 2번 질문에서 티켓을 받아가셔가지고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아니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우니까 하나 드릴까요? 드려야죠. 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또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2개 정도 있는데 둘 다 프로젝트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로컬에서만 띄우지 않고 아마 서버를 띄울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통합 프로젝트 때 비전공자, 전공자가 합쳐진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비전공자분이 파이썬 기반으로 배우셨고 전공자분이 자바 기반으로 배우셨으면 플랫폼이 많이 달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 프로젝트 하게 되면 서버를 띄울 것 같은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본 우리 수료생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서버를 띄우는데 이제 서버는 모두 사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5기 기준으로 공통과 특화는 하나가 제공이 되었고 자율대는 추가로 요청하면은 추가 서버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서버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통합 프로젝트 때 전공, 비전공이 합쳐지면 교육받는 트랙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경우는 네, 희은님. 전공하고 비전공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는 장고 그리고 이제 전공자는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고요. 아예 다른 배우지 않은 프레임워크나 기술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트랙이 다를 경우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이쯤에서 아까 기프티콘 4개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상품 몇 개 남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3개 더 남아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3개의 상품이 더 남아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네,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빨간색 후드티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료생 분께 이제 취업을 하셨으니까 취업 관련된 거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피가 지금 국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취업 시장에 갔을 때 이제 사피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피 수료생 분들께서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강점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셨는지 개인의 노력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강점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여러분의 강점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리정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공학 전공이었고, 저는 IoT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흥미있는 그 분야만 파고들어서, 그 분야를 위주로 프로젝트를 해나갔고, 좀 일관성 있어 보이게 정말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별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실제로 취업할 때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빨간색 후드티 입으신 분도 2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기프티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뒤에 모자 쓰신 분, 우리 네, 남색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에서 온 비전공자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세개 프로젝트를 7주씩 이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분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팀원들과 함께 목표했던 거에 달성률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간 7주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달성률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7주 안에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혹시 실제 경험담을? 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주가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끝나는 게 맞고요. 비공식적으로 따로 그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이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인원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언제든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우리 강프로님 추가 답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보통 7주 차에는 발표회라는 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가 미완된 상태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프로젝트 컨설턴트 분들이랑 코치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같이 리스크 관리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7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와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간 것 같아요. 자, 아쉽지만 이제 여기에서 수료생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원님, 희은님, 리정님, 멋진 사피 선배님으로서 우리 앞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은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비전공자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사피 이제 지원하셔서, 향후에는 IT 업계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여기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열정을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열정을 수료하실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현업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모집 설명회까지 오신 거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만 갖고 있다면은 분명 이제 사피 모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사피 동문회 체육대회 가는데요. 여러분들 오. 사피 동문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피 동문회까지 참석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끝으로 또 그룹장님과 강프로님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사피 취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꼭 합격해서 취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피에 8기까지 6,25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기가 들어오면은 7,400명이 되는 거죠. 이 7,400명의 개발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피 교육생 이어서 사피 동문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응원이 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지원자분들 모두 9기 지원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사피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수료생 3분과 또 멋진 설명 진행해주신 우리 김도영 그룹장님, 강대범 프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질문들은 문의 게시판, 우리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행사를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피 소개, 수업 맛보기, 그리고 수료생과의 대화 시간까지 모두 마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뿜뿜하셨나요? 네, 자, 이제 9기 지원하실 준비 되신 거죠?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신 PC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네, 감사합니다.